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오늘 하루 또 쉬는 날인데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우리 증시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6월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6월의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투자 정석 시간에는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 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요.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특집 투자 정석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고래 삼총사 중에서 두 분이 출동하셨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분과 1월 1일 특집 방송 함께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현충일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두 분께 가장 먼저 중요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코스피가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역시나 세린 메이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정말 못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6월에는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강남 큰손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6월에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일단 다가오는 것은 이제 고용 지표가 되겠죠. 이제 6월 7일 날 금요일 내일이 있는데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이제까지는 바늘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삐끗하면 이제 뭐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삐끗하면 이제 과열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잘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지표가 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지표 결과가.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새 그동안에 고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경기 지표가 안 좋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래서 올라는 갔는데 최근에는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고 하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어떤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지표가 좀 과하게 안 좋을 경우에는 추세적 일봉이 추세가 붕괴가 될 때는 일단 일시적으로 현금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아마 근데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급격하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게 경기가 지금 최근에도 일부 졸토 보고서도 나오면서 구인구직 보고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지지권이 깨질 때 추세 일봉의 저점과 저점의 추세가 이탈되면 일단 현금 비율을 조절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연말로 갈수록 일단 경기는 계속 둔화는 될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하겠죠. 이미 캐나다 금리 인하 했고요.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또 ECB 또 금리 인하 합니다. 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최근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막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좀 코미디 같은 거죠. 왜냐면 연초에 금리 인하를 3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2번 아니면 1번 그래도 아니면 뭐 동결하겠지 인상을 할 리가 없죠. 지금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캐나다 금리 인하 했는데도 뭐 폭등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이제 경기 둔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한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다들 막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원래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데 나빠질수록 좋아요. 이제까지 좋아했지만 여긴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이번 연도는 금리나 방향성에는 있기 때문에 급격한 둔함, 폭락만 아니면 되는데 뭐 폭락적 형태보다는 좀 조정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번 6월 내지 뭐 7월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무너지는 장이 이번 연도는 아닐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든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장이 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이번 연도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월봉의 상승 반전까지 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HBM까지도 이제 공급 가능성이 높아졌죠. 젠스랑 CEO가 이제 앞으로 삼성도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월봉의 상승 반전, 제 명품 꿈의 추합에 신호가 잡힌 거거든요. 월봉의 상승 반전. 보통 그러면 이제 상승의 가능성을 열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월봉이다 보니까 그 신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종가상 신호가 찍히면 이제 위쪽이다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월 중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되 주가가 연속적 뻗는다보다는 좀 올라가다가 밀려 올라가는 좀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의 시장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 세워야 될지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주요국들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그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고 어제 우리 증시 봤을 때 삼성전자 쪽 그리고 삼성전자빨로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종목 장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떤 테마나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명 정지우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리인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이제 FOMC에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6월 12, 13일 날 열릴 텐데 동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결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73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2까지 내려왔네요. 4.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안정을 찾고 있죠. 그리고 고용지표 계속 둔화되고 있죠. 경제 전망이 베이지북에서 연준 다소 비관적으로 하향 조정됐죠. 이 모든 방향이 일단 지금 경제 이제 둔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인플레 둔화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에만 계속 초점 맞추면서 아직도 뭐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지난달에 FOMC에서 그랬잖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마 올 늦어도 3분기쯤에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때 수혜기를 받겠죠. 공격적으로 뭐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월 달, 뭐 11월 달까지는 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할지도 몰라요. 9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제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둔화되는 게 보이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는 일단 12월 전까지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지금 AI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AMD의 3나노 수주 얘기 나왔죠. 한마디로 HBM 쪽 그리고 심지어 AI 가속기 이 3나노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 거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쓸 가능성이 거의 이제 90%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방향은 위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삼성전자 사장님, 부사장님들이 다 장내 매수했잖아요. 7만 원대 초반대에서 지분을 수억 원씩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상승 쪽으로 점진적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서 조정시 저가 매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뭐 6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우상향 기조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증시가 사실 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어졌었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돌았었는데요. 근데 워낙에 그게 또 빠르다 보니까 테마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미리 그걸 공부를 해두면 좀 이번 하반기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주목해야 할 업종, 섹터에 대해서 먼저 강남 큰손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니트론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7, 8월 달에 점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자율주행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될 거예요. 최근에 테슬라가 국토교통부 등의 한국 내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무인 택시 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거의 8월 달 도입이면 7월 달 막 6월 달 이때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한번 붐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또 조용해졌지만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것을 보면서 이제 시작은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국토교통부 요번에 자율주행 말고도 UAM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UAM을 상용화한다. 도시망고 모빌리티, 플라이가 날아가는 자동차가 되겠죠. 영화에 보면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이제 그 시대가 와요. 영화에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미국의 UAM 제작사 아처라는 기업과 상용화 실직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25년도 말 수도권 최초 상용화 후에 2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UAM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UAM의 전제 조건 자체가 자율주행이 필수적으로 되어야지만이 그 UAM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벌써 8월 달부터 테슬라로 인해서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 보면 UAM도 시작이 앞으로 상용화 목표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율주행이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레벨 4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바로 유니트론텍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이 되겠죠. 현재 협동 로봇과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탑재는 컴퓨팅 AI 모듈 URC100이라고 하는 그 모듈이 상용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본격적으로 양산 돌입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제 이 종목도 시기가 이제 이슈 뭔가 양산 상용화 돌입하는 시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현재 올해 1월 달에 AI 자율주행 전문업체 토로드라이브 지분을 51% 확대하면서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유니트론텍과 토로드라바의 협력관계, 유니트론텍은 이제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은 토로드라이브. 그래서 현재 수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많이 연마한 기업이 또 유니트론텍인데요. 토로드라이브는 서울대에서 나온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근데 거의 80% 이상의 직원이 자율주행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AI 사우디아라비아도 AI를 논의할 정도로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자율주행 풀스택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풀스택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든 투자법인데요. 5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공시도 있고 일단은 먼저 수급이 뉴스를 보고 수급 보고 변곡점 보고 기업에 대한 10가지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공시를 보고 그 5가지를 판단했을 때 명백히 상승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명품 중에 명품 신호가 나온 종목이라 제가 강력하게 항상 주장하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론텍에 대한 흐름은 제가 이제 고래 삼총사 시간에서도 5월 13일 날짜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각종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하면서 계속 매수를 외치는 하지만 변곡점만 사야겠죠? 이때 그래서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의 기회를 또 드리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변곡점은 지나갔지만 만약에 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적정가 6,7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 단가 8,000원 이상을 잡으시면서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잡고 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월봉상 이미 신고가 형태의 매물대가 아예 없는 형태로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제가 평생 동안 이런 종목을 처음 봤다. 제가 만든 명품 꿈의 투자법인데요. 모든 신호가 다 위쪽으로 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치를 10가지 평가해보니까 10가지 전부 다 저평가예요. 저는 이런 종 처음 봤습니다. 라고 바로 5월 13일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변곡 좀 지났지만 지금도 반락 시에는 분할 매수 접근해서 한번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업종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에 집중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모든 신호가 다 위쪽을 향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 6,000원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명 정지우 위원님께서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섹터와 종목 들어볼게요. 예, 지금 6월 달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6월 달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슈가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네.
분명 다음 주에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월 달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또 열리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가 AMD 3나노를 수주했다? 그러면서 이제 AI 가속기 이쪽에 칩을 수주한 것 같아요. HBM뿐만이 아니고 이미 삼성전자는 AMD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엔비디아 쪽도 턴키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GPU 플러스 HBM 턴키 수주 가능성에다가 이 자율주행 차에도 앞으로 HBM, 이 AI 가속기가 들어갈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이게 약간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3단계 자율주행 3단계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4단계, 5단계까지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정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벤츠라든지 현대차 이게 상용화를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회복세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41분기 만에 무역 흑자가 최대치로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관련주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매출이 1조가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대기업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만 TSMC랑 그러면 협력을 해서 지금 1조 원이 나오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대만 디자인하우스, DSP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지금 10,000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더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다 10,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더했고요.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코아시아가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삼성전자랑 5G 통신칩을 300억 수주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그리고 가장 핫한 테크사죠. 텐스토렌트.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지금 이제 CEO로 왔죠. 여기에서 이제 3나노 AI 칩을 수주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나노 AI 칩을 수주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텐스토렌트를 보고 외부에서 400억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외부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코아시아 세미 같은 경우는 자회사, 100% 자회사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100억의 지분을 더 투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미 지역 쪽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 아마 저는 그로크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 4나노 AI 칩을 수주했다. 그게 7천만 달러, 거의 900억에서 약간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턴키 수주. 아무래도 그로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도 이 그로크 CEO가 또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G 통신 칩부터 해서 다량으로 수주하면서 특히 라이다 센서 쪽의 SoC 칩도 수백억에 가까운 지금 수주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뭐 로봇, 라이다 센서 칩, AI 칩, 작년도에 뭐 암바렐라 자율주행 칩도 수주했고요. 일본의 완성차 업체 2곳도 수주를 했었고요. 지금 중국과 일본 시장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 파운드리 1위를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기술력? 예. 물론 기술력 중요하죠. 예. 기술력이 있어야지만이 역시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고객사들의 이쪽에 삼성전자 쪽에 수주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이 더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고객사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DSP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아시아가 북미 지역부터 해서 유럽부터 해서 지금 아시아 지역까지 다 지금 고객사들을 데리고 있는 지금 유럽 해외 쪽의 법인만 6개, 7개 국내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DSP 기업 중에서 해외 법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42억이 7,000원대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포들, 최대주 세력들이 들어왔다. 근데 자회사 지분을 더 들렸다. 좋은 지금 시그널이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720선 뚫었습니다. 주식 싹쓸이 720선 돌파할 때가 중요하죠. 지금 주봉 차트를 봐도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월봉 차트도 중장기 지금 쓰리바닥 패턴 속에서 이 대량 거래 시전됐던 고점이 11,000원대인데 이제 월봉상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밑에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장기 밀집 국면 상승 진입 국면 초기로 볼 수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7,000원대에서부터 매수가 같은 게 시가부터 해서 시가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를 이전 저점 부근이 한 7,0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좀 저는 길게 좀 잡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10% 20%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숲을 보고 가는 거죠. 14,000원까지 일단은 중장기는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아시아 다음 주 이후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서울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텐스토렌트는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업과 3나노 칩을 수주했다는 건 제2의 가온 칩스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월에는 반도체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게 또 정지우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도 있고요. 7월에도 서울에서 포럼 있는 만큼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으로 얘기 주셨습니다. 제2의 가온칩스가 될 만한 종목으로 코아시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또 중장기적으로 볼 만큼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7,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테마,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 주고 계시거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2786-1022번, 1023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로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신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요.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하나마이크론요?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앞서 또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 섹터 얘기 드렸었는데 혹시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예. 3만 원에 30%요? 네, 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최근에 사실 한 2달 동안 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쯤에 예, 예.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제 4월 달 정도요. 네, 4월쯤에 아무래도 좀 4월 초에 딱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마 2달 정도는 좀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홍주 위원님께 이 부분 속 시원하게 또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주식은 이제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을 모든 위치에서 간다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겠죠. 변곡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지나간 종목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주가는 이제 무너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뭐 8월 20일 날 상장 예정이라 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굉장히 시간이 뭐 간다 하더라도 그 후에나 가겠죠. 또 그 후에도 물량 부담 때문에 한참 후에 간다 하더라도 그 한참 후에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은 뭐 제2의 뭐 한미반도체로 불리면서 후공정 패키징 기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공급 HBM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이었고 그러면 HBM 관련주는 평생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참 올라간 다음 주가 지금 최근에 이제 무너진 형태고 내년도까지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뭐 호황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는 둔화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업황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업황은 좋다 하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것도 맞고 경기는 둔화는 되는데 업황은 좋다. 경기 민감주인데 뭐 아무래도 AI 시대에 돌입됨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둔환에서 이런 경기 민감주를 무조건 간다고 단정을 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명품 꿈의 투자별에서 5가지를 가지고 보통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제가 모든 5가지를 다 철저하게 분석하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뉴스라든가 수급, 차트 혹은 가치, 공식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이 분석하는 게 아닐까? 뉴스도 다른 사람과 제가 보는 뉴스는 달라요. 질이 좋은 핵심 뉴스를 본다거나
수급도 명품 꿈의 주사법에 맞는 당일날 2, 3, 4, 5단계의 상한가 수급을 체크한다거나 실시간 외근도 1초마다 보는 수급, 그리고 차트 같은 게 복합적 변곡점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밖에 할 수 없는 차트, 그리고 가치도 10가지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일단 몇 가지를 구해봤거든요. 하나마이크론 구해봤는데 일단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공시적으로는 현재 유상증자라는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방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 초면 아마 여기일 거예요. 4월 4일이겠죠, 아마.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 매수를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양무가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한 건 맞는데, 단 조건은 이 고점 돌파라는 것이 빠르다라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참 매수도 좋아요. 빨리빨리 돈 버니까. 근데 고점 돌파가 문제가 뭐냐면 바닥 탈출 초기에 바닥에 매수하는 패턴, 두 번째는 고점 돌파 패턴. 고점 돌파는 빠르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래가 빵 터진 중간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실린 상태 중간 깨면 주가는 하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래 실린 상태 절대 아래쪽 하락의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붕괴됐을 때 빨리 얼른 손을 뗐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 후부터는 손을 뗐다면 한 달, 두 달 동안 하락을 피했고, 그러면 거래가 실린 후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투 찍고 물량이 많이 물려있는 상태라 여기를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장기적 관점에 월봉상 기준을 보고 본다면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조정이 막 들어간 상태로, 또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이미 몸통이도 거의 깼고 중간도 깼고 여기 종가도 깼고 쌍봉을 쳤네요. 우하향 쌍봉. 그것도 장기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수급적으로 왔을 때도 3개월이 중장기적 방향을 타는 건데 개인들이 잔뜩 산 상태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잔뜩 사야 될 거 거꾸로 개인이 산 상태니까 수급도 맞지 않고 가격도 싸지도 않고 이미 시대가 나왔고 상투 찍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업황은 좋으니까 HBM 관련주의 전망은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20개월 이동평선의 기준을 잡고 계속 해보는 거는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라면 아까 유니트론텍 있죠. 명품 중에 명품. 저는 그런 종목 처음 봤습니다. 굉장한 종목이니까요. 조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매수하는 방법 아까 다 설명을 드렸듯이 반락 시에는 못 사는 거예요. 반락 시에 분할 매수해서 매수 적정가에 맞춰서 산다면 이 종목보다는 그 유니트론텍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상승 초입의 위주로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돌파할 때 매수한다면 기준에 맞는 대응을 철저하게 대응하시면서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으로 하나마이크론 좀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저희가 또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셔서 기준을 잘 세워보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80만 8천 원인데요. 네. 15%. 네, 매수가가 80만 8천 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네, 네네. 마찬가지로 좀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되신 만큼 아무래도 고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이슈도 좀 많은 상황이고 일단은 네. 추세가 돌아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 공명 정지우 위원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예,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휴일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솔직히 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는 제가 이제 분석은 지금 바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이 대표주잖아요. 이 바이오 쪽에 이 바이오 시밀러 국내 뭐 대표하는 회사죠. 일단 이 좋은 회사는 맞는데 그렇게 뭐 이게 바이오는 뭐 저평가를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런데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장점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잖아요.
나중에 지배구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하고 최대주주랑 별로 지분율이 차이가 안 나요. 아마 삼성전자가 나중에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상상일 수도 있지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회사 내에서 밀고 있는 분야가 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아마 바이오 이 세 개 분야 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앞으로 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렇게 또 싼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또 단점이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거나 뭐 그런 또 모습은 아니죠. 좀 이게 최대주가 막 지분을 늘려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핫한 이슈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721선이 80만 원대인데 이 라인대를 막 돌파한다라고 해서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이쪽으로 여기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대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바닥을 시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80만 원대 한 중후반 또 언저로 올라가면 거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80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니까 이것 봐라 이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주식은 더 갈 거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이게 700에서 아래 이 빨간색 라인선 있죠? 여기 이평선 이 아래 바닥권에 또 올 때 이제 좀 많이 떨어졌네? 좀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720선 이제 돌파하고 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주식은 또 월봉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밀집 국면에서 막 2016년도 때, 2019년도 때 막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죠. 밀집 국면 정배를 초기에 사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분은 어떤 위치에서 샀냐면 이미 고점을 형성했어요. 2021년도. 그리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죠. 2022년도 또 고점이 낮아져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들어가니까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자꾸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 이 60개월 이평선이 깨지면서 꺾이면 역배열 초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지권을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66만 원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하양 쓰리봉을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자꾸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이전 저점 깨지고 역배열 초기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트는. 그래서 66만 원. 그리고 저항권은 86만 원. 86만 원 이상 더 크게 바라보는 거는 일단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권은 86만 원.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서 지금 장이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차트가 또 이제 단기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돌아가고 MACD 상승화살표, 투자심리 상승화살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하다가 80만 원대 중반대에서 매도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86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거든요. 딱 그쯤이 왔을 때는 저희 딱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0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매수가가 47,000원인데 딱 어제 종가가 47,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워낙에 그 가격대 5만 원 아래에서 사실 횡보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쯤에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60% 정도로 꽤나 실려 있거든요. 정홍주 위원님,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이거 지금 현재가의 지금 종가로 이제 60%를 매수하셨는데 과연 60%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종목이 몇 프로 사나요? 60%면 굉장한 비중을 둔 거예요. 그럼 얘가 백발백중 맞을 자신이 있다. 그럴 때 화끈하게 이제 쏘는 건데 여기가 딱 정말 정확한 포인트인가요? 자, 보통 이거 사시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변곡점은 지나갔지만 더 가지 않을까. 자,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셨는데 더 간다는 것은 이미 갔어요. 근데 더 간다는 것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기준에 맞는 대응. 왜?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는 안 맞을 수도 있죠. 주가가 어떠한 패턴, N자로 갈지, W자로 갈지, 횡보하다 갈지, 밀렸다 갈지 그 과정은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을 우리가 논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구해갖고 이제 47,000원이니까 뭐 6만 원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뭐 증권사에서 보통 5만 원 얼마 막 제시를 하긴 해요. 그러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돈 벌겠네. 근데 100%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목표일 뿐이지.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업종 1위이고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실적이 상당히 좋은 미용기기, 뭐 화장품. 요새 뭐 우리나라 K뷰티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인기 있었다가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대신에 동남아시아든가 미국 쪽에서 요새 화장품도 잘 팔리고 K뷰티 또 한류열품도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 이 업황 자체가 현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위치는 자, 더 올라간다. 자, 매수 이렇게 하는 위치가 맞나요? 이미 4개월 동안 올라갔잖아요. 매수는 언제예요? 조정받고 뭐 첫 번째 뭐 터닝 포인트를 찍는 횡보하다가 첫 번째 밴드 뚫릴 때 뭐 5교선 근처 뭐 5교선 회복 시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회복 시 1차 파동이 2차 파동 초기 형태. 여기는 뭐 어떤 포인트예요? 연속 상승 4개월 후 첫 번째 음봉의 단기 매도 위치. 매도 위치에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매수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뭐 다시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죠. 월봉이니까 월중이니까. 하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여기가 변곡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배팅 찬스에 그렇게까지 60% 살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중기적으로도 일단 현재 고점을 돌파하다가 3개의 흑상병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가치만 따져갖고 이거 어차피 뭐 5만 원, 6만 원 갈 종목이니까 그냥 샀습니다. 주식은 자 차트가 다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기업 분석하려면 10가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공시도 보고 수급도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전망도 보고 산업도 보고 다 보고 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의 포인트를 찌는 건 차트잖아요. 그 차트가 다가 아니지만 실제 주문 넣는 건 차트지 차트 안 보고서 가치만 보고 주문 넣으면 타이밍을 제대로 못 쌓았고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손실 보다가 나중에 1년 후에 수익이 나겠지만 3개월 동안 손실 날 수 있고 또 1년 후에 수익 난다는 보장도 없죠. 그 가치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차트 포인트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차트 역시 현재 거래가 최고 떴던 시점 종가 이하로 내려갔고 22선 깨지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22선에 대한 기준이 철저하게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에 대한 기준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기준 잘 보면서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152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OCI고요. 매수가가 15만 4천 원. 비중 30%인데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들고 계셨고요. 전일 종가 보면 10만 원 밑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시급해 보입니다. 정지우 위원님께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동안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다행스러운 부분은 2차 전지 쪽에 또 이제 신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소재 쪽의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태양광 기업으로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여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이미 단가를 다 낮춰놨어요. 그런데 또 미국이 중국산을 또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 시세보다 더 3배 가까이 비싸긴 한데도 이 미국은 OCI 거를 쓸 가능성이 높죠. 이제 중국산 거를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 부분이 장점이죠. 그런데 누가 들어왔을까? 딱 지금 잠깐 수급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년 보유 매수 10만 원대에서 지금 1,000억이 넘게 3자 배정 유상 지분 투자를 했어요. 시설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고요. 실적도 1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4,000원 이상 나오네요. 이 정도 실적이면 주당 순이익이 올해 분명히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10배 이하의 상당히 저평가 국면인 것 같거든요. 이제 또 에너지 업종이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각되고 있잖아요. 태양광 쪽이.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기다 대고 이 바닥에서 헤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돼 있고요. 최대주가 지분 투자했고 국민연금도 지분 갖고 있는 회사죠.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회사에 이제 배터리 반도체 신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앞날이 이제 좀 밝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9,000원대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 라인대가 제가 볼 때는 지지권. 근데 아닌 말로 여기서 15만 원대에 사서 다시 7만 원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좀 웃기다라기보다도 좀 무리가 아닐까. 여기다가 바닥에서 또 헤딩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9,000원대는 또 예상 실적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권을 논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매도권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지권을 참는다라고 하면 79,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량 거래 시한됐던 고점 16만 원대가 거기가 좀 저항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본전 부근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에서 매도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장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잘하면 16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거기까지 한번 수익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관심주는 아니었지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단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종목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리셔서 수익권에서 적절하게 또 수익 실현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전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동방이고요. 네, 동방 매수가와 비중 말씀 부탁드릴게요. 3,200원에 20%. 네, 3,200원에 20%입니다. 6월 들어서 동방이 굉장히 또 크게 한번 올라주고 슈팅이 또 장중에 나왔어요. 이게 매도 타이밍을 혹시 놓치셨을까요? 네. 네. 중장기로 좀 네. 생각하는데 그 가능한지 좀 전문가님. 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중장기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또 끌고 가야 될지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기업은 좋아요. 제가 평가 다 해봤는데 일단 단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최근에 올라갔던 원인은 동해가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동해가스 관련주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관련주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저라면 안 하는데 기업은 좋아서 제가 실적 보고 뭐 현재 가치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평가 맞는데 내 이슈가 나온 것이 포항 영일만 항의 운영을 그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수업체 갖고 있다 보니까 동해가스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국가스공사가 연기금이 대량으로 판 거 다 확인하셨죠? 자,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의 국민연금, 연기금에서 그때를 이용해 싹 다 팔았다는 거죠. 엄청난 매도가 나왔어요. 가스공사. 그리고 그 형태를 봤을 때 또한 현재 동해가스에 대한 결과물은 현 정부 내에 나기보단 끝나고 나온다고 보통 수익과 연결되는 결과물은 뭐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몇 년 후라 일단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가스에 대한 어떤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얘기도 많고 그럼 시장에서 반응도 가스공사를 연금 다 많이 팔았고 그래서는 가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니까 트레이딩 기준에 맞는 대응을 한다면 차트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을 하는 건 좋아요. 뭐 간다 정확하게 답을 얻으려면 가치도 좋아야 되고 아까 가치는 좋아요. 근데 뉴스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 가스에 대한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합니다. 라는 것을 단정을 못 짓겠다는 거죠. 아까 왜 그런지 수급, 가스공사에 대한 수급 다 말씀드렸고요. 뭐 공시는 아직 다 못 봤지만은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거래가 터지는 첫날에 매수하는 건 그나마 가능했겠죠. 아무리 뭐 가스가 뭐 앞으로 전망이 장기도 좋든 나쁘든 간에 첫날은 보통 다른 날보다 괜찮아요. 첫날. 근데 보니까 둘째 날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둘째 날이면 보통 첫날은 장중에 어떻게 사든 상관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둘째 날부터는 분차트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안 한다면 순간적인 손실을 나요. 그래서 길게 보고 하신 건데요. 그럼 월봉 보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위치냐. 위치는 밴드 상단 돌파, 수년 동안의 조정,
가치 저평가, 위치 좋아요. 그래서 5개월선 잡고 해보는 거는 좋은데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의 상승의 원인은 일단 동해가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가스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어떤 뉴스들이 보도가 된다면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5개월 선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가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역량도 있겠지만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게 테마에 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장중에 많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 보면서 또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5개월 선 보면서 우리 또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절가 좀 부탁하면 됩니까? 네. 손저가는 5개월 이동평선을 기준을 가지고 그 5개월 선 가격이 달라져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2,400원이거든요. 2,400원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데 뭐 내일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은 다 5개월 이평선이 가격이 바뀌는 거니까 항상 마우스 갖다 대고 체크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 체크하면서 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 부탁드릴게요. 43,500원이고요. 30%요. 네, 포스코 DX 43,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공명 네. 정지우 위원님께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잖아요. 원래 2차 전지 업체 뭐 소재 업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2차 전지 이제 테마로 편입을 해서 막 상승세가 이뤄진 거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3월 달에 차트가 딱 대량 거래가 시현되죠. 그때 주식은 중장기 정배를 초기 상태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2023년도 12월 달에 형성되고 저점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고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투자자분은 중간에서 사셨어요. 여기서 2024년도 4월 달에 중간에서 4만 원대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급이. 근데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차트를 봤을 때 주식 싹쓸이는 21,500원 있죠, 여기. 빨간색 라인선. 이 라인대 근접을 하면 원래 사야 돼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평가, 퍼가 60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지권 같은 경우를 일단 32,000원대 이전 저점 부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권 같은 경우는 단기는 4만 원대 한 초중반대 그리고 한 5만 원대 이 부분을 좀 단기, 중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가 일단 지수가 이제 반등 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지수 반등과 함께 우리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서 아마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두 분께서 각각 무료 방송 준비하셨거든요.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 여기 질문하신 분들, 공개 방송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24년 동안 주식을 했고 19년 동안 방송했는데 이 노하우를 명품 구매투자법으로 돈 버는 방법을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투자 기법을 만들었는데 누구나 있겠다 이런 거 좀 다릅니다. 우리 수학자가 수학 공식 만들었던 것처럼 주식 공식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들으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물렸던 분들 제가 좋은 정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큰송 정홍주 위원님의 꿈의 기법 저희가 또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공명 정지우 위원님은 어떤 방송 준비하셨어요? 예,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저녁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싹쓸이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 7시부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집 투자 정석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홍주, 정지우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후에 바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특집 투자 정석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